오늘은 2월 26일 목요일이고요. 이제 2월이 마지막 주가 됐네요. 그래서 지금 12시 20분이고 온도는 8도, 습도는 45%의 온화한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몰톡을 할 거고요. 지난번에 그냥 재미로 한번 시도해봤는데 저 스스로 재미가 있었어가지고 스몰톡을 할 거예요. 저는 정갑선이라고 하고요.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공은 문예창작이라고 해서 시랑 소설 쓰는 게 전공 교과고, 지금은 나이가 46세여서 공부 처음 한 지는 26년 지났어요. 그래서 여전히 시 쓰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25년 정도, 한 20년 정도 아직도 시 써? 뭐 이런 질문 한 20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야금야금 쓰고 있고, 뭐 살다 보면은 어쩌다가 뭐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시기도 있고, 살다 보면은 사는데 쩔어서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있고, 뭐 그런데 평균적으로 치면은 한 달에 한 편 정도는 쓴 것 같아서 1년에 한 10개에서 15개 또는 한 10개에서 20개, 10년이면 한 100개에서 한 200개, 20년이면 한 200개에서 400개 정도 써보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시를 한번 쓰면 일단 수정을 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수정하고 많이 완성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일기처럼, 그냥 일기라고 생각하면 좀 될 것 같네요. 일기를 쓰는 거고, 다만 일기랑 구분되는 거는 좀 행가리를 많이 한다거나, 행가리에서 그 리듬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시에 대한 깊은 얘기를 지금 할 건 아니고, 지금 하는 거는 스몰톡이고, 오늘 스몰톡이라 하면 날씨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 인터넷에서 엊그저께 찾아가지고 샤워하다가 스몰톡 1탄을 보면은, 샤워하다가 갑자기 뭔가 구독자가 생기면은 존칭 경어로 좀 바꾸고, 구독자에게 보내는 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콘텐츠를 약간만 바꿔볼까 했는데요. 그 전에는 유튜브로 사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이제 스레드에 올라가는 그런 아무 말 대잔치를 그냥 아무 말이나 해보자 하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즉흥으로 한 거고, 그렇게 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거의 라이브 상황으로 대본 없이 하고 싶은 말 아무렇게나 순서 없이 하는 거가 하고 싶은 거고, 일단은 업로드 하는 거, 내보내기 하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서 오랜 시간 연습을 하다가, 좀 전에 얘기한 맥락과 이으면 시 쓰는 작업과 다큐멘터리 작업이 거의 온전하게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살다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진 않아서 조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큐멘터리와 제가 생각하는 다큐멘터리가 좀 다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와 제가 생각하는 시는 아주 많이 달라서, 그래서 그런 이중의 오해 때문에 아마 이거는 설명이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하지만 어렵더라도 설명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서 언제나 열심히 설명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사실 머리도 안 감고 나왔고요. 어젯밤에 잘 때 안 감고 잤고, 안 씻고 잤고, 그냥 일어나서 안 씻고 나왔어요. 오늘 전 휴무고요. 어제도 휴무고요. 내일도 휴무인데요. 좀 많이 쉬고 싶어서 그냥 쉬었고요. 그래도 휴무에 할 일은 사실상 다 했죠. 어저께 뭐 마트 가서 뭐 집안을 정리할 도구를 사와서 집 정리 엄청 하고, 집 정리가 아니라 방 정리죠. 방 정리 좀 하고, 그리고 장 보고 뭐 부업 좀 하고, 만나야 될 사람 만나서 어떤 그 비즈니스적인 그 사람의 직업적인 이야기 같이 나누고 하는 게 제가 주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리스타로서는 저희가 일하는 바는 스몰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몰톡 안 하는 바고요.
스몰톡이라는 거는 바리스타들한테는 이제 직업의 영역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바리스타로서 스몰톡을 잘하는 스타일이냐 아니면 아닙니다. 저는 스몰톡을 못하고 딥토크, 딥 컨버세이션, 뭐 아무튼 인생의 깊은 이야기, 타인이 하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 예술 얘기, 그런 거를 사실은 커피바에서 다짜고짜 하고요. 예전에는 커피 품종, 커피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옛날에는 좀 하기도 했는데, 지금 4년째 일하고 있는 바에서는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빵이 전체 매출 파이에서 원래 7, 80% 이상 되는 빵집에 포함된 커피바 개념이고, 그런데 어떤 우여곡절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커피 중심의 빵이 디저트식으로 곁들임으로 들어가는 사이드로, 그런 형국으로 저희가 사업 구조가 변화되어 왔어가지고 커피 비중이 올라감에 따라 아주 약간은 그 커피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부 다는 조금 더 해야 되고, 이제 홀빈을 이제 굿즈라 그래야 될까요? MD? 저희는 MD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MD 상품, 굿즈라는 표현도 가끔 쓰는데, 가령 커피 브랜드에서는 티셔츠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좀 더 굿즈라면, 여기서 말하는 굿즈는 커피나 빵을 제외한 상품 토탈을 그냥 굿즈 파이를 3등분해서 수익 나는 것의 3등분, 커피 음료 잔으로, 그 다음에 빵, 커피 이외의 F&B, 그 다음에 F&B가 아닌 것들, 이렇게 세 파이로 나눠요. 편의상 카테고라이징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용어가 좀 다양한데, 그래서 뭐 문방구 파는 카페들도 많고, 문구용품이요, 디자인 제품, 뭐 누트리우, 지류 이런 거 되게 많고, 액세서리를 파는 경우들도 있고, 커피는 그렇게 그런 직업, 그런 분야 사람들이 어떤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서 카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업종과 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서 저는 커피에 사실 매력을 느낀 거고, 어떤 통합적 사유에 적합하다, 그런 점들, 그리고 어떤 문화의 플랫폼으로서 처음에 접근을 했었어서 사람 대하는 거, 사람 반기는 거, 그런 걸 좋아하고, 음식을 공유하고 쉐어하고 서비스하고 서빙하고, 이런 것들을 육체 노동자로서 그런 거를 직업 삼아 하고 싶은 청소년기 후반과 성인 초반의 그런 생각이 있어서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뭐 공무원 시험 볼 건 아니었기 때문에 서비스업이나 육체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일용직이나 데이잡, 뭐 아니면은 일당, 서로 소개로 하는 일들, 프리랜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익숙해서, 바리스타 정도면은 굉장히 고정급을 받는 일에 속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만 해줘도 감사한 일이고, 어떤 직업 안정성에 있어서.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하고요. 커피 워커들은 원래 예술 전공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커피 산업에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커피 일을 하다 보면 예술적 측면이 아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를 쓰는 사람이 커피를 한다는 거는 꽤 좋은 조합인 것 같습니다. 시 또한 거의 이 세상 모든 분야와 연결되어 있고, 뭐 의사인 시인들도 있고, 건축가인 시인들도 있고, 변호사인 시인들은 딱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소설가들은 변호사 출신들이 좀 있고, 특히 미국의 경우 의사들 소설가는 말할 것 없이 많죠. 미국은 의학 드라마가 전문 분야니까. 뭐 거의 웬만한 분야 사람은 다 문학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수 출신 분들 아주 많고,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게 다 있어요. 버스 기사분들도 시집 많이 내고, 교사들 뭐 제일, 교사가 가장 이제 사람 가르치는 일이 가장 이 문학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나올 때는 헤어스타일 얘기를 하려고 나왔고요. 제가 이 스몰톡이나 이 컨텐츠를 함에 있어서는 대략 20분 정도의 바이오리듬을 가지고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하게 됐냐면, 너무 긴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예전에 일하던 바에서 수많은 이제 어떤 시도들을 했는데, 그 시도 중에 하나가 매출을 올리기 위한 어떤 시도들 중에 하나가 커피 오마카세를 되게 예전부터 했어요. 근데 오마카세라는 표현도 없었고, 그래서 특정한 거를 큐레이션 해줘가지고 특정하게 하는 식으로 해서 뭐 그렇게 뭐 좀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좀 제한을 걸었어요. 일부러 돈 벌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단골한테만 팔았어요. 이게 뭔 차별적 발언이냐 하겠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브루잉을 할 건데 장비도 많이 들고 사람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이게 저희가 돈벌이를 하는 일과 이게 부딪혀서 시간을 특정해 가지고, 그 맥도날드 해피밀처럼 모닝 뭐지 해피밀이나 아니면은 모닝 그거 뭐더라 이름이, 아침에만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만 브루잉을 팔았는데, 이유가 그때가 좀 손님이 안 오는 시간이고, 퇴근하기 전에 한 잔 더 할까 하나 고민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커피 덕후들은 2잔에서 3잔째 먹을 시간이어가지고, 그때 꺼낼 수 있는 새로운 카드들을 계속 개발을 하려고 이제 실험적으로 다양한 커피를 이제 로스팅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메인리하게 이제 가는 것들은 확정해서 가고, 그런 식으로 양동 작전이라 그래야 되나, 이중 구조, 더블 베네핏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처음 방문한 손님이 그런 거 먹고 싶다고 하시길래 제가 좀 거절을 했어요, 처음에. 왜냐면은 그분이 이제 마감 직전에 오셨고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브루잉 하냐고, 드리퍼가 있으니까 브루잉도 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좀 뭐 풀타임으로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골 고객 위주로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 원두 판매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저도 오늘부터 단골 하면 안 돼요 이러셔가지고, 그러면 저야 감사하죠. 그래 바로 이제 해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책은 있으나 정책의 틀은 지키지만, 그러니까 원칙과 변칙이죠. 원칙과 허용, 규칙과 허용. 그래서 규칙을 정하되 다 열어놓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래서 단골한테만 하려고요. 왜냐면은 풀타임으로 못 하니까 사람이 더 여러 명이 필요하고 가게는 좁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냥 단골이 되기로 해줘가지고 커피 계속 그렇게 이것저것 많이 맛을 보여드렸는데, 한 2번 오셨나? 근데 제가 그 가게를 갑자기 간두게 됐어요. 말 안 되는 이유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인스타로 DM하는 사이가 됐는데, 너무 매너가 좋으시고 첫 만남이 너무 기분 좋은 만남이어서, 뭐 그때가 저희 퇴근 시간에는, 그때 장소가 동대문 쪽이었거든요. 동대문 패션 디자이너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밤샘 마켓에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때라, 혹시 매너 너무 좋으셔서 어떤 일 하시는지 궁금해졌는데 여쭤봐도 되나요? 그랬더니 맞춰보라 그래서, 패션 스타일 너무 좋으셔가지고 패션 디자이너 같아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모르겠다 했더니 바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저씨여가지고 그분도 바보 아니고 바보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연으로 뭐 DM을 하게 돼서, 저희 커피 너무 좋다고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집 앞이셨거든요 그분은. 그래서 쉴 때마다 올 거라고 해가지고, 한 2-3번째 방문하는 날 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가시냐고 DM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 갑자기 예기치 않게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속 깊은 얘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분이 머리 한번 하러 오시라, 자기가 서비스를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군대 후임이 미용사여서 군대 후임한테 오랜 시간 가고 있었고, 타지방살이를 많이 했는데 타지방살이 할 때만 그냥 그 동네에서 가고, 서울에 있으면 후임한테 갔는데, 근데 이분이 바버 컬처도 한번 있으니까 체험해 보시라고 서비스를 해주겠다 그래서 갔죠. 예약하고 가서 당연히 서비스 안 받았죠. 돈 내고 머리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6, 7년간 한 사람한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원래 제 고객이고 저는 커피 단 2잔 팔았지만 저는 그분한테 갖다 바친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이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그 전 여자친구분이 만나기 전날 이제 제가 한두 번 머리를 했어요. 한두 번, 아, 바버샵 요새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갔는데 되게 남성미 있는 스타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스타일을 갈 때마다 바꿔가면서 하다가 한 두어 번 갔는데, 그때 데이트 처음 하게 된 여성분이 자기 완전 이상형이라고, 남성적인 거 엄청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분 만나는 동안에 항상 뭐 남성적인 걸 했는데, 이게 쉐이버 스킨 뭐더라 그거, 애프터 쉐이버도 좀 남성적인 향이 있고 중성적인 향이 있고 뭔가 상큼 발랄한 향이 있거든요. 중후한 향이 있고. 그래서 항상 중후한 향으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런 거를 이렇게 코칭 받고 트레이닝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바버 컬처라는 게 남자들이 남자들만의 멋에 대해서 정보 교환하는 장소인데, 그래서 가면 직업 얘기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두부 자체가 바버샵에서 하던 얘기예요 다. 저는 직업 얘기만 하고, 바버들도 사실 심리 상담사에 가까울 정도로, 진로 적성 상담사에 가까울 정도로 온 세상 이런저런 직업 얘기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랑 몇 년 긴 시간 사귀다가 4, 5년 사귀다가 헤어지고, 간만에 이제 다른 스타일 해보자 해가지고 안 남성적인 스타일 해보자 했더니 되게 요시노 이발관을 모티브로 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다 이제 그런 거 처음 해봤는데, 앞머리가 이제 일자로 이렇게 딱 떨어지고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바가지 머리라고 하죠. 처음에 이제 바가지 머리를 했고요. 근데 그걸 제가 항상 스타일 이름을 물어봐요. 내가 어떤 스타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다음에 가면은 그 이름을 말해서 그 스타일로 해주세요, 하던 대로 해주세요 이러거든요. 또는 바꾸고 싶고요, 저기 바보님,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스타일러 아무거나 해주세요, 추천해주세요, 그런 식인데, 서로 그러니까 추천 커피 주고 추천 머리 해주는 사이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러면 그 약속을 뭐라고 부를까? 그러면 제가 바보한테 이렇게 말해요. 저 이번 주에는 오마카세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저한테 어울릴 것 같은 머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바가지 머리를 하게 되는데, 스타일 이름 물어봤더니 보브 스타일이라고 부르면 된대요. 보브, 밥 스타일이라고. 근데 모티브는 요시노 이발관이니까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는 항상 요시노 이발관을 설명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헬멧 같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아, 헤어가 너무 귀엽다. 내가 귀여운 건 아니다. 헤어가 귀엽다. 너무나 멋진 모자를 하나 쓰고 가는 기분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나 그 스타일 유지하겠다 해가지고 하다가 귀를 덮고 싶다 해서 이제 귀를 덮었더니 주변 친구들이 요즘에 그 모즈 스타일 아니냐고, 이렇게 안경도 동그래서 비틀즈 스타일 아니냐고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근데 비틀즈 나중에 봤더니 비틀즈도 머리가 앞에가 일자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게 7, 80년대, 6, 70년대 락밴드 스타일이구나 하고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스타일링 얘기를 했는데, 피어싱까지는 얘기를 못했네요. 피어싱은 코랑 입술에 있고 미간에 하고 싶고, 귀는 없는데 관심 받고 싶어서 없는 거예요. 귀가 없고 코랑 입술에 있어야 더 특이할 것 같아서 헤어에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돈 벌면 하고, 나으면 하고, 사이즈 키우고, 그리고 제 몸을 가지고
즐기고 있는 거거든요. 나이가 46세여서 신체적으로 다 썼고 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처럼 제가 제 몸을 아껴 써야 될 나이는 아니에요. 이제 다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차 사서 마음대로 튜닝하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젊은 분들은 몸에 구멍 뚫는 거는 나중에 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 개인 결의고, 타투도 또한 마찬가지고 나이 충분히 먹고 하면 더 예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이 먹어서 왜 그러냐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타투도 할 생각이고, 가슴에다가 파타고니아 박을 거고, 옆에다가 피엘라벤 박을 거고, 등에다가 노스페이스 박을 거예요. 슈프림 이런 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보이고 싶네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오늘은 스타일링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초과돼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